오늘도 별거 없는 하루, 여전히 똑같아 보이는 나의 도시. 자세히 들여다보면 언제나 들썩들썩 새로운 변화를 꾀하고 있답니다. 내가 사는 마을의 속마음이 궁금하지 않나요? 매일매일 들려드릴게요. 우리의 하루를 들썩이게 할 석한호 사람 이야기. 여기는 돌석돌석 캐스트입니다. 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저는 돌석돌석 캐스트의 진행자 김능황입니다. 오늘은 어떤 분이 나와주셨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석간동에는 누가 살고 있나요? 나의 가족, 나의 친구, 그리고 내가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겠죠? 특히 석간동에는 이주민 가구가 365가구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언제까지나 모르고 살 수는 없죠? 오늘 돌석돌석 캐스트와 함께 만나봅시다. 모선우님을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캄보디아에서 20년 살다가 한국으로 시집 온 모순우라고 합니다. 아, 예. 네. 모선우님 캄보디아 이름은 어떻게 되시나요? 저 캄보디아 이름은 모테비입니다. 원래 이름은 모테비님이시군요. 모테비이고, 네. 예. 그럼 테비와 선우 둘 다 너무 예쁜 이름인데요. 모선우라는 이름은 어떻게 가지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부터 예. 아는 한국 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를 보고 너 참 착하게 생겼다 하고 선우 이름을 지어주신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 이름을 가지게 됐어요. 아, 그럼 이제 선은 아마도 착할 선자일 것 같고, 네네. 우는 벗우라 그러나 친구? 그 느낌일 것 같네요, 왠지. 네네. 예. 그럼 아까 결혼해서 한국에 오시게 됐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 살짝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저는 남편을 만나 이렇게 한국으로 시집 오게 됐는데요. 예. 현재 아들 둘 둔 아이 엄마이자 예. 네, 시집 온 지 10년쯤 넘었어요. 20대 거의 초반으로 보이시는데 아이를 2명이나 있다니까 네. 약간 깜짝 놀라게 해주시네요. 예. 그럼 결혼하시고 처음 한국 왔을 때부터 여기 석간동에 사신 건가요? 네네. 한국에 오고 어떻게 이 나라에 적응하셨나요? 제 생각에는 일단 언어부터 다르니까 좀 힘들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언어도 언어이지만 저는 그 비슷하면서도 다른 그 문화적인 차이점 그게 제일 힘든 것 같아요. 아, 혹시 언어보다 오히려 문화적 차이가 더 어렵다고 하시는데요. 네. 어떤 그 문화적 차이가 가장 어려웠나요? 뭐 계절로 포함해서 뭐 인사 예절 그리고 음식 뭐 그런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면 한국어를 포함해서 그럼 그런 문화 예절과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겪으면서 배우신 거예요? 네네. 처음에는 아무도 모르고 여기 와서 처음으로 한국어 배우고 뭐 네 그래요. 예. 그런데 음식이랑 또 음식 문화가 다른 것도 제 생각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어떤 점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음식은 제가 그 한국에서 항상 겨울이고 캄보디아 저희 나라는 그 캄보디아거든요. 항상 예. 더워요. 그러면 거기는 아침, 점심, 저녁 먹을 때마다 만들어서 먹거든요. 근데 한국에 오면서 이렇게 추운 겨울에도 음식을 냉장고에 한꺼번에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요. 그러면 먹을 때 꺼내서 먹고 또 다시 넣고 또 꺼내서 먹고 이렇게 돼요. 근데 전 그게 너무 이상했었어요. 우리는 이제 네. 이미 이제 냉장고 문화에 익숙했기 때문에 그게 그쵸. 없다는 거 상상하기 쉽지 않은데 반대 경우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냉장고 있으니까 지금은 그럼 냉장고를 사용하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그냥 신선하게 바로바로 드시나요? 지금도 거의 냉장고 없고 네, 있는 집도 있긴 한데 거의 없는 집이 많아요. 냉장고 회사들이 약간 서운할 수 있는. 예. 그럼 지금 가족들과 화목한 생활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요. 모선님 가족에 대한 소개도 잠깐 부탁드립니다. 네, 처음에는 시부모님 두 분 다 모시고 살았는데 예. 7년 전쯤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예. 네, 지금은 남편하고 어머님 그리고 둘 아이 이렇게 같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은 몇 살인가요? 아이들은 큰 애가 10살, 작은 애가 7살이에요. 아유, 20대 초반에요. 외모에서 그렇죠. 아이가 10살이니까 계산이 약간 잘 안 나오는데 그렇죠? 야. 네. 그럼 정말 일찍 결혼하신 거군요. 우리나라 기준으로는. 네. 왜냐면 이제 지금은 우리나라가 한 30살만 결혼해도 되게 빨리 했다는 얘기 들을 정도의 그런 약간 좀 늦게 결혼하는 풍조가 생겨버렸거든요. 우리도 예전에는 빨리 했죠.
우리나라도 아주 옛날에는 뭐 16살 때도 결혼하고 그랬거든요. 조건 풍습이라고 그래서. 저는 지금 만약에 이 나이에 아직 결혼 안 한다면 노처녀가 된 거예요. 아, 30대. 캄보디아에서는. 네, 캄보디아에서는. 제가 어린아이였을 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바뀐 거죠. 한 30년 정도 지나면서 바뀐 것 같아요. 나라 그 어떤 분위기가. 네, 네. 그러면 남편분은 어떻게 만나게 되신 건가요? 살짝 에피소드가 있을 것 같은데. 예. 그냥 남편은 캄보디아에 가서 오셔갖고. 네, 네, 이렇게 만나서 결혼한 거예요. 나이 차는 실례지만. 나이 차이는 13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뜨거운 감은 넘어선 거네요. 야, 남편분이 되게 어떤 옛날에 좋은 일 많이 하셨나 보다. 예, 한국에 와서 사시면서도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기억에 남는 추억을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여기 와면서 너무 많은 추억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좀 기억에 남는 게 제가 여기 친정 엄마가 없잖아요. 한국에는. 네. 엄마 없는데 제가 둘째 아이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그 병원에 가서 낳았잖아요. 근데 난 후에 저희 교장 선생님이 찾아와서 수고했다 이런 말씀하시고 고생했다 뭐 이쁘게 아이 잘 낳아서 고맙다 이런 말씀하시고 뭐 카이도 이렇게 들고 와서 축하한다 이런 얘기 해주셨거든. 근데 그때부터 너무 마음이 뭉클했겠다. 네, 뭉클했고 엄마 없지만 그분이 엄마처럼 이렇게 대해줬으니까 너무 따뜻해졌어요 마음이. 나중에 아까 학교를 가셨으니까 나중에 얘기 나누는 중에 그 학교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야 될 것 같긴 해요. 네네. 예, 그리고 그럼 한국에 이제 사시면서 살기에 좋은 점, 또 편리하고 좋은 점도 있다면 힘든 점도 있을 거 아니에요. 두 가지 다 말씀해 줄 수 있나요? 한국에서 살기 편리하고 좋은 점, 편리하고 좋은 점, 안 좋은 점도 있다면 둘 다. 없으면 얘기 안 하셔도 되죠. 살기 편리한 거는 일단 교통 편리하고요. 편리하죠. 네, 교통편이나 뭐 공공시설 같은 거, 뭐 도서관에 책 빌릴 수도 있고, 아무튼 그 화장실 등 뭐 아무튼 그런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택배 화장실. 그리고 택배 뭐 이런 거. 엄청나죠. 그쵸. 예, 엄청납니다. 이제 거의 뭐 하루 배송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오전에 시키면 저녁에도 오고 막 그래요. 네, 네. 외국에서 상상하기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엔. 예전에 얘기 한번 들어보니까 외국에 갔던 친구가 외국에 살던 친구가 한국에 와서 뭐를 주문했는데 바로 그날 오는 거 보고서 기겁을 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서비스만큼은 진짜 전 세계 어디 내놔도 뒤떨어질 것 같지 않아요. 그 거꾸로 얘기하면 택배분들은 약간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고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굉장히 또 우리나라 조급함 때문에 이제 언제 시켰는데 아직도 안 와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되게 물량은 많으면 상당히 물리적 한계 때문에 다 빨리빨리 드릴 수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조금만 더 여유를 가지고 좀 우리가 좀 기다려주면 좋지 않을까 하는 게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제가 약간 중국을 공부하긴 했지만 만만하디라 해서 천천히 하는 어떤 그런 습성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약간 콸콸 있는 것 같아요. 좀 빨리빨리. 너무 좀 조급증. 네, 빨리빨리 저도 아직 익숙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살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한국에 오시기 전에 선희님 머릿속에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어땠나요? 생각했던 거랑 다른 점이 많았을 것 같은데. 제가 캄보디아에서는 되게 어려운 나라잖아요. 저는 어렵게 살았거든요. 예. 근데 한국에는 TV로 통해서 뭐 아니면 옆집에 언니들, 한국 시집 오는 언니들 통해서 알거든요. 여기 한국에 너무 잘 살고 있다 이런 얘기 듣고 TV에서도 뭐 한국에 잘 살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보고 시집을 봤거든요. 근데 시집 오고 보니까 잘 산다고 해서 행복하는 건 아니라는 거 깨닫게 됐어요. 예. 저는 지금 현재 어렵게 사는 건 아니지만 뭐 불행한 삶을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돈이 있다고 해서 행복하지 않는 거를 아는 것 같아요.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은 게 그러니까 무의지적인 풍요가 행복을 보장해 줄 수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좀 하는 삶 중에 하나라서 꼭 물론 돈이 많으면 편리한 점이 있겠지만 말 그대로 편리할 뿐이지 그게 정말 행복하고 우리가 완전히
등호는 성립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대학로 그 해화역 쪽에 있잖아요. 거기 보면은 필리핀 친구들이 일요일마다 장을 서는데 항상 얼굴이 행복해 보이고 누가 봐도 좀 힘들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전혀 힘들어 보이지 않고 깔깔깔깔 웃으면서 서로 간에 너무 그런 모습이 반가워 보이더라고요. 좋아 보이더라고요. 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까 얘기했던 조급증하고 좀 약간 그 현재에 대한 불만이 좀 많은 게 아닌가. 저는 그쵸. 약간 그게 약간 아쉬운 점. 네, 네. 잘 살고 있는 것 같게 하면서도 약간 아쉬운 점 얘기하신 것 같아요. 아쉬운 점이 있어요. 그럼 이제 보통 다른 나라에 살 때 힘든 점 중에 하나가 그 나라의 문화, 정서적인 부분이잖아요. 모소님이 고향과 비교했을 때 가장 큰 차이점을 말씀해 주신다면 아까 그거랑 캄보디아에서는 좀 어렵게 살지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요. 옆집에 누구 저기 멀리 있는 동네까지 누구냐 다 이름 배우고 다 알아요. 근데 한국에서는 저 현재 옆집이 누구 살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런 거 좀 안쓰러운 거 있고. 예. 그래서 뭐 행복 지수 이런 것도 본 적 있거든. 인터넷에 이렇게 봤는데 한국은 잘 사는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행복 지수가 생각보다 그 높지 않나요? 그 뭐랄까 맞아요. 덜 행복하다는 그런 거 나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이해를 못해요. 이게 이해를 못하고 왜 여긴 잘 살리는데 왜 다들 행복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을 했을까 하고 고민을 이해 못하니까 고민을 해봤거든요. 왜 그랬을까 했는데 제 주변의 분들은 보니까 다 반복적인 일생활 뭐 이런 분들 아침에 출근하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퇴근하고 와서 잠자고 또 이렇게 새벽에 가서 이렇게 출근하고 이런 반복적인 다람쥐 쳇바퀴처럼 그렇죠. 뭐 서로 가족 간의 대화 그런 것도 별로 없고 그리고 그 본인들이 위한 일을 한 것 같은데 그건 아닌 수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뭐지? 그리고 편하게 얘기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생각하는 중이에요. 예. 그 현재를 좀 즐기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쵸. 무조건적인 희생은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잘 사는 나라에다 보니까 좀 뭔가 다른 사람이 잘 사니까 나도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들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생각들 지금 미래 뭐 나중에 대학 가면 그거 돈 있어야 된다 이런 미래에 대한 지금 현재보다는 미래에 대한 생각들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근데 저는 현재보다는 미래보다는 현재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먼저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옆 사람 누가 좋은 대학 나왔다, 누가 좋은 직장에 다녔다 이런 건 비교 그런 건 안 했으면 좋겠고, 네, 그렇죠. 비교하다 보니까 내가 따라하게 되는데, 근데 어느 순간 내 몸이 지친 거예요. 그건 모르고 지친 건데 그건 행복하지 않는다는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비교하지 않고 욕심 좀 덜 부리고, 네, 비교 X, 네, 그렇죠. 너무 미래에 대한 생각하지 말고 현재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좀 더 생각해보고, 네, 좀 더 먼저 생각하고 가족들 간의 대화 더 많이 하고, 네, 대화, 나만의 시간들 좀 더 가지면 가족과의 좋을 것 대화, 같아요. 가족과의 대화, 네, 자신만의 시간, 네. 정말 다 중요한 거 얘기만 딱딱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국이 지금 저 굉장히 1950년에 6.25 터져서 정말 잿더미가 됐었으니까 그 이후로 한 60년? 70년밖에 안 지난 거잖아요. 네. 정말 한강의 기적이라는 엄청난 업적을 이루긴 했지만 그 안에서 너무 급속 성장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정말 우리가 놓치면 안 될 그것들이 약간 놓치고 가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그 지점을 꼬집어 주신 것 같아요. 그쵸. 예, 우리 태빈님이 거기 꼬집어 주신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 생각인데 맞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100% 공감합니다. 네. 여기서 저도 한 40년 넘게 살고 있는 거잖아요. 서울에서, 한국에서, 석관동에서. 그나마 저는 석관동이 그래도 조금 더 사람 내용이 많이 나눈 다른 동네보다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럼 또 좋았던 점도 있겠죠? 한국에서요, 그렇죠? 네, 한국에서는 좋은 게 또 있어요.
캄보디아에서는 이거 자꾸 비교하게 됐네요. 이건 뭐 비교하면 해줄 수도 있죠. 캄보디아에서는 일단 뭐 물건 잃어버렸을 때 뭐 오토바이에 도둑 맞았거나 그럴 때 되게 찾기 힘들어요. 네, 근데 한국에는 제가 뭐 가방이나 이런 잃어버린 적 있거든요. 그래서 금방 찾아줘요. 이런 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좀 경찰 쪽이 되게 발달되는 곳이죠. 네, 발달되고 뭐 안전적인 안전 이런 것도 안전. 좋고. 맞아요. 그래서 내가 좀 뭔가 당해서 억울하다 이런 거 신고하면 이렇게 밝혀주기도 하고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밤에 캄보디아도 이렇게 돌아다니기가 쉽나요? 그러니까 아니요. 거기도 위험해요 밤에는. 네. 그렇군요. 위험하고 그래서 그런 점을 보면 여기가 좋은 거예요. 저 항상 안 좋은 점이 있는 거 아니니까 당연히 네, 좋은 점도 있고 뭐 개선해야 될 점도 있는 거니까.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CCTV 이런 것도 많이 발달돼 있고 네. 뭐 잃어버리고 그러면 금방 찾을 수 금방 있다더라, 찾을 그렇죠? 수 있고. 예, 치안이 잘 돼 있다더라. 네. 그건 좋은 점이죠. 뭐 인터넷 같은 것도 맞아. 물론 뭐 폐해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전 세계에서 아마 손꼽을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른 나라가 있을 수 있나? 그렇죠. 그렇죠? 뭔가 어디 서비스를 받는데 제대로 못 받거나 그럼 막 SNS에 돌리면 금방 착. 그렇죠. 이런 게 너무 좋아요. 맞아요. 그건 또 있어,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한국은 지금 점점 외국인 또 이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거에 대비한 정책이나 지원 등은 부족한 편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분들을 위한 지원 중에 한국이 해야 할 가장 필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분들을 위한 지원이란 거 하면 일단 한글 교실 그리고 뭐 그분들은 어린 나이에 이렇게 시집 오잖아요. 그럼 아이들 키우는 육아 시설이라든가 육아 교육 같은 거 많이 발전하면 좋겠어요. 역시 이게 제일 그렇죠. 네. 교육을 역시 중요시 생각하시는군요, 그렇죠? 네, 그렇죠. 한국 교육과 육아 교육. 알겠습니다. 그럼 한국이 앞으로 나가야 할 가장 중요한 지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듯이 이주민 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맨날 얘기했던 단일민족 우리가 많이 외치거든요. 그거를 약간 넘어서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모순님이 아까 잠깐 학교를 얘기하셨어요. 돌고지 학교요. 그럼 돌고지 학교에 대해서 약간 소개가 필요할 것 같아요. 돌고지 학교. 돌고지 학교. 돌고지 학교는 일단 지금 석관 동삼서에 위치돼 있거든요. 3층. 그럼 주민자치센터라고 불리는? 주민자치센터에 3층에 있거든요. 3층이요? 3층. 2007년에 개강? 2007년? 네. 10년 됐네요? 네, 10년 좀 됐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현재는 매주 금요일, 매주 목요일,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 3시간? 네, 3시간. 근데 뭐 기초반, 초급반, 중급반. 기초? 네. 초급, 중급? 중급 그리고 유아반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유아? 네. 그 유아반은 왜 있냐면 공부하러 온 엄마들이 아이들 다 있잖아요. 그러면 아이들 갈 데도 없고 하니까 데리고 와요. 그러면 유아반에 있으니까 유아반 선생님, 봉사 선생님들이 봐주시고 뭐 선생님도 봐주시고 이렇게 해요. 그럼 엄마들은 편하게 공부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지금은 재단에서 뭐 책 여행이라는 프로그램이 있거든. 그거 선생님들도 거기 가서 아이들이 책 읽어주시고 놀아주시고 이런 거 하고 그럼 있거든요. 아까 유아반이 있고 기초반, 초급반, 초급, 중급. 아직 고급은 없는 거고요. 거의 아직은? 저도 중급인데 좀 고급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중급이라고 좀 애매하긴 해요. 네, 중급. 그러면 졸업이 없어서 졸업이 없어서 네, 저는 거기 10년 넘게 와, 10년 넘게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잘하시는구나. 너무 잘하세요. 아마 그렇죠? 돌고지 학교 덕분인 것 같아요. 그래요. 돌고지 학교는 좋은 곳이다. 우리가 사실 이제 요즘 아이들은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우지만 저희 때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배웠거든요. 네네. 그럼 14살 때 영어를 배운 건데 거의 30년 가까이 영어를 하는데 사실은 약간 저도 이제 영어를 가르치고 있긴 하지만 근데 편하진 않거든요. 물론 잘 대화는 하지만 근데 10년 만에 거의 뭐 완벽하게 얘기하시는 게 인상적입니다. 언어의 어떤 되게
발달되신 건가? 학교가 잘 가르친 것도 있겠지만 네. 학생이 잘 따르지 않으면 아무리 가르쳐도 소용이 없거든요. 훌륭하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배우는 건 뭐가 있나요? 거의 한글 한글? 교실인데요. 예. 근데 저는 한글 배울 뿐만 아니라 제가 궁금한 거 무조건 다 여쭤봐요. 아, 궁금한 거? 지금 뭐 아이들 키우다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선생님한테 여쭤보고 뭐 어떤 가족 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여쭤보기도 하고 뭐 아무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그때그때 여쭤보고 그러면 선생님은 가르쳐줘요. 그 상황에 맞춰서 이렇게 알려주고 이런 네. 너무 좋으신 한국에 분이다, 적응하는 그런 방법도 이렇게 알려줬거든요. 적응. 네. 그래서 한글뿐만 아니라 제가 알고 싶은 거 가르쳐 주거든요. 네. 나중에 그 팁도 한번 들어봐야겠다. 궁금하다. 그렇죠? 한국에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나. 저는 이제 적응하고 있으니까 살고 있긴 하겠지만. 그렇죠. 예. 학생 수는 어떻게 되나요? 합치면 엄청 많아요. 근데 꾸준히 나오고 있는 학생 수는 한 40명 정도 40, 되는 것 40명? 같아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부터 10시까지 네. 그 주민자치센터 3층에 위치한 곳에 한 30-40명이 한 번에 되게 큰 공간이고 거기 크지는 않은데 30-40명 정도는 그 반이 따로따로 시간도 다르잖아요. 이렇게. 네, 아까 제가 말씀한 그렇죠. 유아반이 따로 있었고 네. 기초, 초급, 중급이 있었으니까 한 10명씩 들어가면 그렇죠. 네. 그러겠네요. 그럼 모선우님은 처음부터 이 돌고작교에 다니게 되신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돌고작교 알게 되셨는지? 네, 저는 병원 어디 다니는데 의사 선생님이 소개해 줬어요. 그때 처음 2007년에 처음 개강했을 때 예. 이런 거 있다. 주민센터 이런 거 있다. 한번 가보라 이렇게 했거든요. 저한테 어디 다니는데 없냐고 그래서 제가 그때만 해도 어디 다니지 않았고 센터라든가 그런 다니지 않고 집에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거기 돌고지 학교 가게 됐어요. 그렇군요. 굉장히 열심히 다니신다는 말이 있어요. 아까 그러면 배우는 거 제가 여쭤보지 않아도 되겠네요. 한글도 배운다고 했지만 그쵸. 한글 플러스 한국 문화에 대한 어떤 적응, 그렇죠? 네. 많은 거 여쭤보신다고. 그러면 선생님한테 배우시는 것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서로 간에 이렇게 배우고 의지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거 맞나요? 그렇죠. 학생들 저는 지금 다닌 지 오래돼서 예, 10년? 네, 그리고 저뿐만 아니라 같이 다니는 언니들, 동생들 거의 언니 동생 같아요. 그분들하고는 네, 친언니 동생 같고 그리고 그분들하고는 좀 우리도 따로 만나는 거 있고 하니까 그리고 저도 그렇고 언니들도 그렇고 뭐 할 수 있는 말이 있고 할 수 없는 말이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한테. 근데 저희들끼리는 이런 다른 사람한테 할 수 없는 말들 저희들끼리 이렇게 막 해요. 그러면 편하니까. 네, 편하니까. 그래서 좀 어려운 점이나 좀 가족 안에 그런 문제점 이런 것도 하고 뭐 고민들 이런 것도 다 얘기하고 그러면 들어보면 슬픈 일도 많고 즐거운 일도 많고 좀 황당한 일들이 또 있고 하니까 서로 공감하면서 서로 위로하고 이래요. 저희는. 공감 위로. 중요한 것 같아요. 정말 지금 우리나라에도 굉장히 필요한 것 같아요. 이게 당연히. 왜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옛날에는 우리가 약간 시골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살 때는 서로 간에 다 서로 안부도 물어보고 잘 알고 그랬지만 아파트 문화가 정착되면서 바로 옆집도 잘 모르는 그런 너무 단절된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있어서 공감과 위로는 앞으로 정말 우리가 꼭 이제 견지해 나간다 그러나요? 좀 더 찾아서 노력해야 될 어떤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들도 당연히. 그리고 아까 좀 저번에 자전거 타다가 우연히 뵀잖아요. 그분도 그런 언니 동생 중에 한 분이 그렇죠. 거구나. 그렇죠. 되게 반가웠잖아요. 네. 되게 그때 학교 가시다가 성북 정보도서관 가시다가 네, 거죠? 맞아요. 그럼 돌고지 학교에서 지역 활동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활동 하시는지 말씀해 줄 수 있나요? 저희는 돌고지 학교에서 일단 저희는 음식 그런 음식 뭐 전통 베트남 음식? 전통 음식들이 이렇게 판매하고
그런 베트남이나 거, 캄보디아? 네. 뭐 다른 나라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거 판매하고 그리고 뭐 명절 때 저희 교장 선생님이 그 20년 넘게 봉사하셔가지고 와, 네, 20년이요? 그래서 저는 그게 보고 좀 하고 싶어가지고 저희도 봉사 활동하고 있고 이런 뭐 만들어서 선생님들이 그 같이 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이랑 같이 어르신들 뭐 명절 때 어르신들 위한 뭐 떡 이렇게 만들어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이웃들 어려운 상황이 있으면 이렇게 어르신들한테. 네. 그럼 아까 교정 선생님 한번 잠깐 짧게라도 소개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좋으신 분 같아요. 그렇죠? 네, 아까 말씀한 것처럼 20년 넘게 그 봉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미덕. 함씨시네요. 네. 아, 한미덕님이시군요. 네, 한미덕 교장 선생님이고요. 저는 그분이 제 모델이라고 수자. 해야 되나? 수자고 롤 모델이고. 롤 모델. 예. 네. 그분이 좋은 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 예. 저도 항상 그 도움만 받고 사는 거 아니라 누군가의 나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거 있으니까 그리고 교장 선생님도 니네들은 그 도움만 받고 사는 건 그런 건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최선을 해서 이웃들과 나눠서 함께 사는 그런 게 되게 많이 말씀해 주셨거든요. 아, 이웃과 나눠서 함께. 네. 예. 그러니까 더불어 사는 거죠. 우리 성북이 어떤 모토가 동행 성북이에요. 네. 동행이 뭐냐면 말 그대로 동행하는 거죠. 함께 가는 거죠. 네, 또 그렇죠. 함께 행복하다. 이게 말 장난은 아니고 약간의 그 음차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동행은 두 가지 뜻이 있는 거거든요. 같이 가는 거고 같이 행복하자는 거죠. 네. 지금 그 얘기 딱 하신 것 같아요. 네. 우리 성북의 그.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는 봉사 자격이 있거든. 그 노란색 조끼라고 해나 그 옷 그런 거 입고 저희도 봉사하는 활동들이 많이 하고 그리고 아까 음식 판매 얘기했던 적 했었잖아요. 예, 의령 축제도 하셨고. 네, 의령 축제도 했었고 누리마실 뭐 이런 거 지역에서 축제들 이렇게 많이 했었고요. 뭐 차 없는 거리에서도 했었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다른데 좀 다른 게 판매해서 음식을 판매해서 개인 이렇게 돈을 가져간 거 아니 금액을 가져간 거 아니고 그 재료비 이런 거 빼서 남는 금액들은 이웃 돕기 이런 거 송금하고 그리고 뭐 이렇게 돈을 저기 저금 아니 그 모았다가 저희 학생들끼리 학생들 뭐 누가 어려운 상황 겪거나 뭐 문제 있거나 뭐 이런 상황들이 생길 때마다 저희는 이런 조금씩 이렇게 나눠주기도 해요. 예. 네. 정말 이웃 공동체로서 되게 활동을 되게 멋지게 하신 것 같아요. 예전에 제가 도덕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데서 읽었던 그런 내용 같아요. 뭐. 예. 정말 훌륭합니다. 그러면 아까 한미덕 교장 선생님 아래서 너무 잘 뭉쳐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한미덕 교장 선생님 나중에 꼭 한번 제대로 뵙고 싶네요. 네, 제가 한번 뵌 것 같긴 한데 제대로 이렇게 많이 말씀 못 나눈 것 같아요. 이름도 멋있으시네요. 미덕. 예. 저희 친정 엄마 같은 분. 그러니까 그렇죠. 아까 둘째 나왔을 때 이렇게 손꼭 잡아주시면서 친정 어머니처럼 해주셨단 말이 저도 약간 순간 약간 울컥했거든요. 그 봉사하시면서 굉장히 즐거우신 것 같고 우리 보성님은 같이 베풀 줄 알고 받기만 한 게 아니라 주는. 그렇죠. 주고 받는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너무 뿌듯해요. 뭔가 힘들어서 저 준비했지만 그 다음에는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 뿌듯함이 있어가지고 너무 좋아요. 뿌듯한 거죠, 그렇죠? 네. 예, 맞습니다. 받기만 한 것도 좀 그런 것 같고요. 또 주기만 하는 것도 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주고받는 영어로는 give and take이라고 하나요? 약간 차가워 보일 수도 있지만 전 차가운 게 아닌 것 같아요. 주고받으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덕목 중 하나가 정이거든요. 쪼꼬빠의 정이 아니라 예, 정입니다. 정이 느껴지는 그런 활동을 하시는구나. 뭐 초반에 아까 살짝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석간동에 이주민 가구가 제가 알기로는 석간동에만 한 350, 60 정도 되는데 네.
엄청 많거든요. 예. 그러면 그렇게 많으면 이 석관동의 이주민들을 위한 자원이나 어떤 시설들이 잘 되어 있는 편인가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렇게 많은데도 한글 교실은 돌구지 학교밖에 없고요. 다른 시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이게 그러면 많이 좀 이렇게 시설이 필요하겠네요. 이걸 만약에 방송을 듣는 분이 계시면 그렇죠? 그쵸. 이건 시설. 앞으로 개선돼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럼 돌고자 학교에 이주민들이 직업을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도 있나요? 직업 같은 거 찾을 수 있는 프로그램은 없고요. 그 한글 교실만 한글 가르쳐 주는 것만 있고 다른 데서도 없으니까 그래서 서관동에서는 그 이주민들이 이렇게 많은데 필요한 시설들이 많아요. 저희 네, 뭐 그리고 어디 한글 배우고 싶거나 그러면 되게 멀리 가야 되고 뭐 아무튼 그 뭔가 하고 싶은 거 많은데 그게 없는 거 너무 그때 아쉬워요. 한번 그런 거에 대해서 신청을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쵸? 그게 잘 안 그게 됐던 건가요? 안 됐어요. 아, 그 다문화 시설을 신청한 다문화 시설? 적이 있거든요. 그래요. 다문화 시설. 네. 다음에 또 신청하셔야 되겠죠. 내년에 또 꼭 할 꼭 거예요. 되면 좋겠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신청해서 딱 필요하고 딱 이렇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그 받는 것만 아니라 나눠서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거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그 시설도 되면 어르신들도 이렇게 위한 뭔가 음식 이런 거 하고 뭐 이런 목욕탕 등 뭐 이주민들이 모아서 본인들이 뭔가 할 수 있는 거 함께 찾아서 이렇게 하는 거 그런 시설도 필요한데 그때 잘 안 돼서요. 그래요. 근데 네. 다음에 꼭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성북 정보도서관에서도 어떤 일을 하고 계시지 않나요? 네, 저는 말씀하셔도 되는 거죠? 네. 예. 지금 제가 성북문화재단에서 성북 정보도서관 안에 있는 예. 성북문화재단 지역협력팀인데요. 지역협력팀? 네, 그렇죠.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뭐 프로그램명으로는 뭐 다 같이 부모 커뮤니티 그리고 다 같이 청년 커뮤니티 그리고 뭐 석관동 네트워크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예. 그 다 같이 청년은 대상이 외국인 유학생과 한국 선주민이 이렇게 같이 함께하는 그런 거고요. 그리고 부모 커뮤니티는 그 선주민과 이주민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예. 네. 그렇군요. 그럼 아까 다시 얘기 돌아가서 돌고자학교 말고 그럼 석관동에는 이주민들을 위한 시설이 정말 돌고자학교 말고는 없는 거네요. 네. 이건 정말 개선되긴 해야겠다. 그렇죠? 그쵸. 아까 360 좌우로 이주민이 있다고 했는데 딱 하나밖에 없다는 거 좀 말이 안 되는 것 좀 같아요. 말이 안 되고 제가 필요한 거 이주민으로서 필요한 게 이런 시설들 뭐 한글 교실 그리고 뭐 그 기술적인 그런 교육들이 있으면 좋고 그분들은 대부분 그 소외계층 가족 직업교육? 직업교육 그런 거. 그 아까 석관동에 바라는 점은 그게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뭐 그리고 네. 직업교육 아까 한국교육은 하고 계시긴 하지만 너무 좀 더 시간이 좀 더 다양하면 좋고 한 군데밖에 없는 거니까. 네. 돌고자밖에 네. 말고는. 네. 그리고 아까 하시는 일은 다 같이 청년 커뮤니티, 다 같이 부모 커뮤니티, 석관동 네트워크 모임인 뭐 석관 드림이라는 명칭으로 하고 있는 세 군데 하시는 거고 다 같이 부모 커뮤니티는 우리가 선주민이라는 말을 쓰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미리 살고 있는 사람은 선주민, 네. 이사 오신 분들은 이주민. 그럼 같이 활동하는 곳이라고요. 네, 다 같이 부모 커뮤니티는 다 같이 청년 커뮤니티는요. 외국인 유학생과 외국인 한국. 유학생. 네. 이것도 마찬가지로. 네, 마찬가지. 외국인 플러스 한국인 청년들. 네. 청년이라는 기준은 나이로 자르는 거예요? 아니면 마음이 청춘이면? 마음이 청춘이면 청년인 거예요? 네, 돼요. 근데 그래도 참여하는 유학생들은 대부분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그 나이에 좀 어울려서 하는 프로그램. 아, 예. 네. 알겠습니다. 그 석관동 주민 네트워크 모임인 석관 드림을 포함해서 정말 다양한 상황을 가진 이주민을 위한 일들 하고 계시네요. 네, 네. 본인이 이주민 여성으로서 실질적으로 스스로 필요하다고 느낀 것에 대해 기획을 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주민들도 이건 정말 필요했던 거라고 생각하면서 참여할 것 같고 정말 멋지십니다. 진짜로. 예. 그럼 다 같이 청년 커뮤니티를 통해서 외국인 유학생들이 많이 좀 만나고 계시잖아요. 네. 이야기해보면 어떤가요? 어떤 걸 가장 필요로 합니까? 외국인 유학생은 일단 제가 만나는 분들 중에 한 4분 정도? 4분 정도? 굉장히 어렵게 살고 있어요. 예. 네. 일단 그분들은 알바를 해요. 새벽에 알바해요. 예, 새벽 알바? 네, 저녁 5시 출근해서 새벽 2시, 3시, 2시 퇴근해서 이렇게 4-5시간 자서 아침에 일어나서 학교 가요. 이런 생활에 반복적인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만나는데 너무 안쓰러워요. 일주일 이렇게 보는데 얼굴이 점점 상해지고 그렇죠. 힘 없고 만날 때마다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요. 네. 저도 뭐 대학생 때 그렇게 일을 해왔기 때문에 그 힘든 점은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죠. 그렇죠. 하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힘들게 고생해갖고 공부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네. 나중에는 분명히 노력은 배반하지 않기 때문에 대가를 분명히 받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힘든 일을 했기 때문에 어지간한 힘든 일이 닥쳐도 웃는 거죠. 네, 그게 네. 까질까 뭐까지. 그렇죠. 근데 그분들은 지금 한국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한국 생활 적응하는 것도 힘든데 그렇지. 그렇게 알바까지 하고 이렇게 공부도 그렇죠. 네, 언어도 어려운 데다가 이렇게 하니까 그러네. 더 2-3배 더 힘들 거예요. 그럼 이제 다 같이 부모 커뮤니티는 또 어떤가요? 유학생들과 같은 부분에서 필요를 느끼나요? 다 같이 부모는 청년하고는 좀 달라요. 일단 달라? 네, 다 같이 부모는 일단 이주민들은 그나마 집 있고 그쵸. 남편 있고 가족들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들은 집도 없고 아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그건 더 힘들고 근데 이주민은 일단 여기 가족이 있으니까 뭐 아이들도 있고 하니까 필요성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같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주민이라도 같은 데서 이제 고민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서로 간에 입장이 다르다는 거잖아요. 입장이 달라요. 조금씩은. 네. 그럼 그거에 대한 세심한 어떤 접근이 필요할 것 같네요. 네. 그걸 이제 모선호님이 기획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 그런 거죠. 네. 계획하고 있어요. 그럼 굉장히 힘든 점이 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입장에서 사람들이 자기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아까 그 다 같이 부모 커뮤니티가 바라는 점이 있을 거고, 네. 다 같이 청년 커뮤니티가 바라는 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게 똑같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거기서 오는 어떤 그 괴리, 그 힘든 점을 어떻게 극복하시는지 또 그런 걸 하시면서 좋은 점은 또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가지. 힘든 점과 힘든 점은 일단 이거 계획하면서 그 조사도 해봤고 이런 거 했거든요. 그리고 맞는 그분들을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기 위해 조사도 해봤고 그리고 해봤는데도 불구하고 모집하는데 힘들었었고요. 모집이 힘들었구나. 네, 그리고 그거이고 좋은 점은 그분들이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지금은 그분들이 만나서 좀 더 알게 되고 이런 유학생이랑 이주민이랑 상황이 좀 다른 것도 알게 되고 유학생은 이렇게 힘든 점들이 알게 되니까 앞으로 네 그래서 계획을 조금씩 이렇게 변경해서 맞는 거를 하려고 해요. 네, 서로를 조금씩 이해하게 됐다는 말씀이네요. 네. 좀 더 이해하고 좀 더 공감하게 되고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떠세요? 그래서 앞으로의 계획은 지금 이 프로그램들이 끝나서도 계속 모임을 하고 지속적인 모임을 하고 청년 프로그램은 거의 다 끝났거든요. 끝났는데 또 저희가 그분들 데리고 뭐 어디 축제 같은데 참여하기도 하고 뭐 부스 운영도 해봤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문화에 적응하게 도와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경험 없는데 경험할 수 있게 하고 뭐 그런 그런 거 적응.
지속적인 모임을 바라시는 거고 네. 축제도 참여하시고 부스 운영도 하시고 네. 경험도 쌓게 해주시고 네.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데 어떤 도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거죠. 디딤돌이 되시는 거네요. 네. 그리고 이주민이랑 선주민 프로그램은 일단 진행 중이고요. 네, 이후에도 만약 이 프로그램 끝나도 청년 프로그램처럼 이렇게 지속적인 모임을 하고 이후에 선주민과 이주민 함께 하고 어떤 거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같이 고민하고 같이 찾아가는 그런 모임을 할 것 같아요. 예, 정말 많은 일 하고 계시네요. 그건 한국 문화재단이죠, 그렇죠? 네, 네. 문화재단에서 이렇게 일하시면서 항상 이게 두 가지 같이 물어보는데 왜냐면 한 사물을 우리가 한쪽만 바라보면 안 되잖아요. 네. 좋은 점과 힘든 점을 또 듣고 싶네요. 일단 여기 일하면서 힘든 점은 제가 한국말 잘한다고 많이 들어봤어요. 네, 잘하세요. 예. 근데 그거 아닌 것 같아요. 여기 들어와서 내가 한국말 잘하는 거 맞나 싶어요. 들어와서 언어들이 너무 다른 외국에 가는 그런 느낌. 전문용 용어가 많은가 네, 보다. 네. 그래서 언어들이 너무 어렵고 그리고 하지만 다른 분들 한국 분들한테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한국 분들도 그런 언어들 나도 잘 몰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한국어 사람이라고 한국어 다 잘하는 거 아니니까 네. 어려운 것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실생활에 하는 언어랑 회사에서 직장에서 하는 언어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다른 거예요. 그 일에 관련 얘기들 그런 거. 하나만 예를 들 수 있어요, 혹시라도? 뭐 떠오르는 거 혹시 있나요? 사업에 대한 얘기들은 처음 들었었고 뭐 이런 얘기들 사업 관련 얘기들. 사업 관련이나 뭐 지역 네트워크 되게 그죠. 예마 예술 말의 줄임말인데 줄임말은 진짜 애매하지. 네, 줄임말이 그쵸? 애매하고 뭐 그러니까 공탁 그죠. 공탁하면 공탁? 탁구 치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공유 성북 원탁회의 줄임말이니까 네. 줄임말이 어려울 수 있겠다. 그러네. 이런 말. 줄임말. 맞아. 이제 우리 한국 사람도 어려울 때 있어요, 진짜. 네. 맞아요. 옛날 저 처음 이런 거 잘 몰랐을 때 지몬미래서 지몬미가 뭐야 막 이랬거든요. 뭐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이걸 어떻게 알아 이걸 만약에 기존에 몰랐다면. 그럼 좋은 점. 좋은 점은 일단 여기 들어와서 일하게 되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자신감. 네, 중요하죠. 일단 이주민도 뭔가 할 수 있는 거구나 이런 자신감 생기고 그리고 앞으로도 다른 이주민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줬잖아요. 그럼 다른 이주민도 나도 언니처럼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롤모델. 네. 멋있다. 그런 거 되게 좋아하고 맞아요. 그리고 제가 이 일을 하면서 정말로 이주민에 대한 필요성 그런 건 더 잘 알기 때문에 예. 그래서 더 많이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고 해서 너무 좋아요. 네, 정말 좋은 역할 모델이라고 하죠. 롤 모델 역할 모델이니까 역할 모델 되시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되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감사합니다. 예. 지금 직장에서 앞으로 또 어떤 활동을 하고 싶나요? 있으신가요? 지금도 너무 하시는 게 많긴 한데. 네, 지금 하고 있는 게 많고 앞으로는 뭐 더 하고 싶은 거는 많은 이주민을 직장에 다닐 수 있게 하는 그런 거 그리고 네, 직장 네, 뭐 공장 그런 데 아닌 좀 공공시설 공공기관 이런 데도 많이 나오게 하고 뭐 지역에서 무슨 일이 있는지도 많이 알려주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저도 여기 직장 다니기 전에는 맨날 집에만 있고 동네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하나도 몰라요.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기 나오면서 동네에서 이런 일도 있고 이런 일도 있고 이렇게 많이 알게 되고 뭔가 새로운 세상을 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네, 만약에 눈 앞에서 보이는 색깔이라고 표현하면 전에는 검정이랑 하얀색만 보이는데 지금은 무지개 색깔, 뭐 노란, 파랑 이런 여러 가지 색깔을 보인다는 거죠. 네. 그게 정말 한국어 잘해요. 그렇죠? 이게 비유잖아, 그렇죠? 비유로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검정, 하얀, 딱 흑백. 그죠? 거기서 이제 보였다가 무지개 지금 7가지 빠이저로 좀 하나 더 된 거잖아요. 네. 나중에 또 빨리 215호 색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더 많은 색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저희 대화가 더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모선님이 생각하시는 석관동이란 한마디로 표현하는 게 쉽지 않겠지만 굳이 표현하자면 석관동 살기 좋은 동네? 살기 좋은 동네. 제가 10년 넘게 사는데 음. 한 번도 전기 끊긴 적 없고 큰 불 난 적 없고 네. 뭐 안전하고 안전하고. 네. 그래서 이 정도면 뭐 비 많이 와도 문제 없고 그 정도면 저는 살기 좋다고 생각해요. 한 10년 됐나? 약간 안 됐나? 물이 한 번 석관동에서 크게 한번 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요? 제 허벅 정도까지 물이 찬 적이 있어요. 그때 제 앞에 골목에서. 그때 이후로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때 이후로는 그런 물 그래요? 다 잘했나 봐요. 제가 오기 전인가 봐요. 다행이죠. 그럼 이제 대화를 이제 마무리하면서 청취자 여러분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자유롭게 말씀해 주세요. 일단 이주민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있는데요. 예. 일단 그 한글 교실 같은 데 많이 다니고 뭐 배울 거 있으면 많이 열심히 다니라고 배우자. 네, 배우자. 한글을 많이 배우자. 여기 어차피 여기 그쵸. 살거니까 그럼요. 문화를 더 알리려고 관심 갖고 한글을 더 열심히 배우려 어디 멀리 있든 가깝게 있든 더 저기 배우려고 노력하고 이렇게 가서 배우고 그리고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많이 참여하고 좀 더 지역에 대한 좀 관심들이 좀 더 가졌으면 좋겠고요. 지역 관심. 네. 그리고 더 이거는 제가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좀 바라는 게 있거든요. 네. 저는 이 선배라고 해야 되나? 아니, 이건 아니고 현재 여기 이주민들이 어렵게 살고 있는 가정을 몇 가정 정도 봤거든요. 그 살면서 뭐 고부 갈등이라든가 뭐 남편 간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라든가 그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 좀 안쓰럽기도 속상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점을 없으면 그 하나도 없는 거 바라는 거 아니라 그래도 좀 더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게 그래서 그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 한 번쯤은 예를 들면 어디서 나가서 결혼하고 싶다 그러면 남편으로서는 그 나라에 대한 문화들이 좀 더 관심을 갖고 좀 더 미리 그 나라에 대한 문화들이 미리 이해하고 알아보려고 이렇게 그 나라 문화가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 사람도 이렇게 와서 그 문화에 적응하는 게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아니요, 좀 말씀하신 거 맞아요. 예. 네, 미리 그쵸. 이해하자는 거죠. 뭐 알아두라는 거잖아요. 그쵸? 네, 미리 알아두라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서로. 네, 서로. 그러니까 우리만 지금 아까 얘기했던 이주민 여성들만 고민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쵸. 한국 남성도 당연히 반대가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야지 일방적인 건 아닌 거는 거죠. 먼저 서로 알아본 다음에 그때 이렇게 결혼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같이 살면서 좀 더 이해하게 되고 이래. 그리고 그 거부 갈등 그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어머님들이 좀 더 며느리에 대한 믿음 그런 걸 좀 더 많이 하고 그리고 이해해주는 이해 사랑 그리고 네 특히 이해하고 믿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꼭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많은 우리 시아버님들이 솔직히 저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화목한 가정을 살고 있다고 했잖아요. 맞아요. 화목한 가정을 살고 있는데 그 어머님 덕분인 것 같아요. 어머님이 저를 일단 믿어줘요. 그리고 이해해줘요. 믿어주는 게 되게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나를 가족으로 생각하시는 거구나. 나를 진짜 며느리로 생각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자신감이 생긴 거예요. 믿어주고 이렇게 내가 어떤 일을 하든 이해를 해주는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래서 더 한국에 더 잘 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내 편?
너 내 편이야? 이러니까 얘기할 때가 있거든요. 그렇죠. 내 편이 있다는 건 굉장히 든든한 것 같아요. 그리고 좀 더 자신감도 생길 수 있고, 아 정말 더 잘해야지 이런 생각 들 수도 있고. 그렇죠. 믿어줘서 칭찬해줘야, 사랑을 칭찬. 해줘야 맞아요. 저도 사랑 배부할 수 있고, 맞아요, 맞아요. 네, 칭찬해줘야 더 잘하게 되고, 믿어줘야 같이 이렇게 더 그쵸. 자신감이 생기고. 이렇게. 비난보다는 격려가 그렇죠. 더 소중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문화가 다르는 거는 음, 이해해 주셔야 돼요. 이거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뭔가 성격이 안 맞을 수밖에 없고, 성격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이렇게 생각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생각해? 이런 거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문화가 달라서 그쵸. 그런 거 있는 거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 우리나라도 좋을 것 앞으로 점점 원래 약간 예전에는 집단주의, 전체주의가 좀 약간 강한 면이 없잖아 있거든요. 대한민국은. 근데 그게 점점 합리적 개인주의로 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갈 거예요. 가면 좋겠어. 그게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요즘 시대의 흐름이기 때문에. 네, 네. 예, 내가 다 맞고 너는 틀리다. 이거는 이제 옛날 구식. 예. 아유,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오늘 정말 많고 많은 대화를 나누는데요. 좋은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이주민과 손주민의 어떤 서로의 존재를 모르지 않고 서로 함께 모여서 많은 것을 나누며 살아가는 그런 멋진 세상을 꿈꾸면서 또 그걸 실행해 나가고 계신 우리 이주민 여성 모선우님, 예, 태빈님이시죠. 예,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석간동과 함께 석간동 주민들을 위해서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기획하셔서 함께 지내시면 좋겠고요. 오늘 나오셔서 진심으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럼 바로바로 돌석돌석 캐스트의 3분 코너 우리 동네 소식통 코너를 시작하겠습니다. 화요일에는 녹음 일정상 소식통 코너를 오늘을 미뤘었거든요. 우리 동네 소식통 코너에서는 말을 버벅거리네요. 석간동에서 하는 다양하고 재밌는 프로그램과 행사 등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의 소식통에는 무슨 소식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소식입니다. 매주 금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석간동 네트워크 모임인 석간드림이 모임을 가집니다. 장소는요, 돌고지 생활문화예술센터라고 나중에 한번 자세히 알려드려야 될 텐데, 찾아오시려면 혹시 석간동 복지 실버센터라는 곳을 찾으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거기서 의릉 쪽으로 조금 가시면 바로 오른쪽에 보이거든요. 건물 2층으로 있고요. 1층에서 모입니다. 석간드림, 또 돌석도석 캐스트를 열심히 듣는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분명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석간동의 기관, 주민, 예술가, 대학생,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재밌는 활동을 하고 어떻게 석간동을 더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지 고민하는 그런 또 즐기는 그런 모임입니다. 11월 12일 이번 주 금요일 10시입니다. 돌고지 생활예술문화센터에서 또 회의도 하면서요. 이번에는 로고 경진대회라는 것을 진행합니다. 석간드림에는 어떤 그림이 잘 어울릴까요? 끄적끄적 색연필이나 크레파스로 다 같이 그려봅시다. 석간드림은 반복이 장난 아니죠? 금요일, 매주 금요일 10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부담 없이 찾아오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소식입니다. 같은 날 11월 10일 이번 주 금요일이요. 한 3번, 4번 얘기한 것 같네요. 오후 2시에, 이번 2시군요. 석간동 미리네 도서관 4층에서 또 책 이야기 방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마을 추진단 첫 회의를 진행합니다. 마을인 수다에서 우리가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나눴죠. 그거에 대해서 약간 더 업그레이드된, 더 이제 실행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임이거든요. 마을 쓰레기 문제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부담 없이 오시면 감사하겠고요. 미리 미리네 도서관에 전화하셔서 미리네 도서관에 전화한다.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요. 전화하셔서 참석 신청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시에는 석간드림, 2시에는 마을 추진단 회의가 있으니 좀 더 부지런하게 챙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이 목요일이니까 바로 내일이네요. 그리고 원래는 저희 추천 코너가 있는 날인데요. 소식통 코너를 진행했으니 짧고 굵게 릴레이 추천 가보겠습니다. 제가 워낙 오랜 팬입니다. 1992년부터 팬이었고 제가 라디오 방송을 들은 지 10년이 넘은 가수이자 라디오 DJ인 방송인 이현우님 콘서트가 성황리에 대학로에 있는 SH 아트홀에서 11월 5일 일요일날 마쳤습니다. 다들 잘 구경하고 오셨는지 이 방송을 듣는 분 중에 이현우 님의, 전 형님이라고 하지만 님의 팬이 있다면 되게 반가울 것 같습니다. KBS 쿨 FM 89.1에서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매일매일 거의 생방송, 항상은 아닐 것 같고요. 거의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정말 좋으시거든요. 저하고도 사뭇 다릅니다. 예, 저는 또 저만의 목소리가 있고, 현우님은 현우님의 목소리가 있으니까요. 또, 돌고지 게스트 2화 때 나오셨던 김수정 연출님의 작년에 이은 재공연작, 파란나라 예전에 말씀드렸죠? 11월 2일날 시작해왔고요. 12월 12일까지 공연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9일이고요. 9, 10, 11, 12 날밖에 안 남았네요. 놓치면 정말 많이 아쉬울 겁니다. 보신 분들의 엄청난 입소문이 이어지고 있거든요. 예, 좀 매진됐을 수도 있는데 매진됐더라도 뭐 극장 가면 여유분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전화하셔서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남산 예술문화센터고요. 거기 가셔서 날씨가 아직은 괜찮잖아요. 너무 춥진 않으니까 연못도 보시고 또 남산이니까 쭉 올라가시면 우리가 이제 서울 N타워로 이름 바뀌었죠. 남산 타워였지만 그 타워도 구경하시고 뭐 무료 공원 같은 것도 있거든요. 제가 예전부터 알고 지냈던 라파엘, 예, 페루 사람인데 그 친구 음악인 공연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시간만 맞추신다면요. 또 제가 또 사랑하는 극단 중에 하나인 공연 배달 서비스 간다, 짜게 간다인데요. 거기서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 거평이라고 줄여 부르는데 이것도 거울공주 평강 이야기가 역시 또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공연 중입니다. 19일까지군요. 아까 파란다라는 12일까지인데요. 열흘 정도 남았죠. 아이들과 함께 보시면 정말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엄청나게 재밌는 상상력과 또 메시지가 있는 우리 모두 소중한 삶이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좋은 아카펠라 뮤지컬이거든요. 배우들이 모든 장면과 소리를 만들어냅니다. 따로 배경 없고요. 따로 음향 안 쓰고 다 배우들이 직접 몸으로 또 목소리로 만들어내는 엄청나게 재밌는 아카펠라 뮤지컬이에요. 책은 또 소개해드리자면 저번에 소개해드린 책 기억하시는가요? 스즈키 선생님, 또 아끼라. 스즈키 선생님은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에 있었고요. 아끼라는 월곡동 꿈그린 도서관에 있는데 아직 안 보셨다면 꼭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두 작품 다 정말 초강추작입니다. 제가 만화책은 거의 오타쿠라고 불릴 정도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이 두 작품은 거의 베스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입니다. 또 이제 하나 더 추가한다면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에 표류교실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3권이고요. 완전판입니다. 예전에는 11권 정도 나왔던 것은 삭제가 많이 됐었을 거예요. 무삭제판으로 완역판이 나온 거거든요. 그 민음사의 자회사라고 하나? 예, 임프린트라고 얘기하는데 세미콜론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정말 재밌습니다. 아톰이라는 건 아직 많이 아시고 계시죠? 우주소년 아톰. 그걸 만들었던 일본의 만화의 신이라 불리는 데츠카 오사무가 빛의 영역에 있는 만화가였다면 어둠의 좀 너무 어두운가? 어둠의 영역, 좀 그늘진 영역에서 많은 추종자들을 거느렸던 데츠카 오사무 말고요. 우메즈 카즈오님의 거의 쫙 재난 만화입니다. 이 만화를 위시해서 표류교실 아류작이 엄청 많이 나왔다는 걸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표류교실입니다. 재밌습니다. 역시 좀 무섭을 수도 있지만요. 예. 석관동 가지고 있는 석관동 미리네 도서관, 또 월곡동의 자랑인 월곡동 꿈그린 도서관, 성북 구리도서관에서의 자랑거리 중에 하나입니다. 예, 자 다음엔 또 어떤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올까요? 우리 다음 주 화요일날 또 만나요. 석관동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석관동 사람 이야기 돌솥도서 캐스트, 다음 손님은 누구실까요? 여러분들 중 누군가의 이웃이 나와도 놀라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럼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돌솥도서 캐스트는 서울특별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마을미디어지원센터, 성북구청, 성북문화재단, 동덕여대 청년워킹그룹 같이 석관동 지역 네트워크 모임인 석관드림과 함께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